황우연이 하루만 있다가 깨우기로 했습니다. 오늘 좀 하루 더 푹 쉬고 조립동에서 내일 이제 누리호 일어나 아침부터 해서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. 오늘 아침부터 뉴스 많이 보셨죠? 연기된 이유는 바람, 특히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미뤄진 일정에 맞게 또 어떤 과정으로 또 발사되는지 1차 때와 달라진 게 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1호 과학탐험가 문경수 과학탐험가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지난 1차 때 뵙고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도 KBS 뉴스 특보도 하루씩 연기가 돼서 네. 모레 이제 발사니까 그렇죠. 특보도 이제 모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자, 일단 오늘 이동이 일단 내일로 그렇죠. 연기가 됐고 자연스럽게 하루씩 미뤄지면서 발사도 내일에서 모레로 연기가 됐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? 왜 이렇게 연기가 됐고요? 네, 일단 그 현재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그 전남 공일 때 네네. 그 아침부터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습니다. 그랬다더라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과기정통부랑 항공우주연구원에서 6시에 비행시험위원회,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7시에 발사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네. 최종적으로 누리호 2송과 발사를 하루씩 연기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 상황이 그랬고 네. 오후까지도 아마 특히나 바람이 셀 거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. 실제로 그런지 제 화면을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.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고흥 쪽에서도 쭉 들어가 볼게요. 복내면에 바로 이 지점이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에요.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도 초속 10m로 북동풍이 부네요. 사실 초속 10m에서 15m면 꽤 바람이 센 거거든요. 그럼요. 네. 그리고 이게 탐험원이 계시지만 상층부로 이게 올라갈수록 돌풍이 좀 더 거세질 수 그렇죠.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상에서 쟀을 때만 하더라도 초속 10m.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. 또 혹시 비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비는 사실 지금은 0.4mm로 거의 네.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해서 바람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쭉 가보면 오늘 오후, 저녁, 밤 늦게까지 초속 한 9m, 8m까지는 계속 되네요. 오늘 네네네.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바람이 센 거는 알겠는데 네네. 이 누리호 동체 자체가 엄청 톤수도 많이 나가고 네네.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데 이게 바람이랑 무슨 영향이길래 이동하는 거 그게 뭐라고 왜 연기를 했지?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네네. 네네. 일단 그 바람이 적당히 네. 불면 사실 이게 발사체 자체도 무게가 나가고 그 차량도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네네. 일단 그렇게 그 무리해서 누리호를 이제 이송을 하더라도 네.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거를 그 엄빌리컬 타워에 이 누리호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세워서 그죠? 그렇죠, 맞습니다. 우리 엄마 탯줄 연결하듯이. 그렇죠. 네네네. 네, 거기에 누리호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엄빌리컬 타워가 누리호에 가스도 공급을 하고 추진체를 공급하는 그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48m나 됩니다. 그렇죠. 네, 그 위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뭔가 연결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라가셔야겠구나. 그렇죠. 네네. 네,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안전자들의 그 안전이 담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또 그렇죠. 너무 세니까 맞습니다. 혹시나 안전사고, 안전 그렇죠.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네.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동한 이후에 세워서 그렇죠. 엄빌리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맞습니다. 되는데 네. 바람이 여러분들 초속 10m, 15m면 꽤 센 거예요. 그죠? 그렇죠. 이렇게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하루 네. 이동을 연기를 했고요. 혹시 예전에도 이번처럼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? 네, 사실 그 발사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. 네. 오늘처럼 바람이 부는 기상정보뿐만 아니라 발사했을 때 또 우주 쓰레기 같은 물체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거랑 또 충돌 염려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발사대의 연료나 추진체를 공급하는 과정 안에서 네네. 뭔가 기계적 결함으로도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그 나로 1차 발사할 때 이 네. 연료 공급을 위한 그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예,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누리호 말고 예전에 나로호 그렇죠. 때 네. 그때 중계했을 때도 아마 이랬던 기억이 나요. 작동을 왜 안 하죠? 왜냐면 그렇죠. 그때부터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맞습니다. 알아서 네네. 멈췄던 네네. 기억이 나네요. 네네. 자, 그리고 이게 지금 조립동에서부터 발사대까지 이동을 워낙에 천천히 해야 되고 또 그렇죠. 그쪽에 현지 보면 또 길이 구불구불하다고 맞습니다. 하잖아요.
그때 혹시 오늘 뭐 피해가 좀 우려가 돼서 뭐 네. 비랄지 바람이랄지 그래서 좀 연기한 영향도 좀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. 비 올 때 차량도 감속 운행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천천히 달리잖아요. 네, 근데 하물며 이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 안에 37만 개의 부품들이 네,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. 뭐 비가 설령 안 오더라도 이동 간에 미세한 충격이라도 받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챌 수가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예측을 해서 신중하게 이 이동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오늘 연기도 이런 어떤 맥락에서 좀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이런 영향도 있었군요. 박혜진님, 관련된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뤄졌다고 하니 그 생각이 참 멋집니다. 맞아요. 사람을 위한 일이니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니까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. 제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. 방금 이제 탐험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. 여기가 그 나로 우주센터입니다.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죠. 여기가 나로 우주센터고요. 여기에서부터 이쪽이 이제 발사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네네. 발사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 길을 구불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. 그렇죠. 사실은 1차 때도 그랬지만 이걸 이렇게 좀 가게 좀 하지. 왜 이렇게 구불구불 하겠는가? 길을 가는데 네. 속도 굉장히 천천히 가잖아요. 그렇죠, 옮길 맞습니다. 때. 뭐 네. 사람 걷는 정도 속도.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빗길에 또 혹시나 그렇죠. 물론 네. 무진도는 차량이 가지만 네. 만에 하나 맞습니다. 그 만에 하나 때문에 옮기는 것도 그렇죠. 아주 조심해야 돼서 네. 이번에 그 연기한 작은 요인 중에 하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앞으로를 좀 볼게요. 어쨌든 모레 네. 발사를 합니다. 내일 이동을 다시 하고요. 한 8달 정도 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도전. 그렇죠. 지난번에는 그 나중에 사후 평가가 나오기를 초속 7.5km를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, 네. 그래서 궤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. 그게 좀 못 미쳤다 했는데 맞습니다. 네. 그거를 어떻게 보완했나요, 이번에는? 네. 일단 그 우리가 1차 발사 때 네. 이 3단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동조 네. 먼저 꺼지는 바람에 네. 이 위성 모사체가 고도 700km의 목표에는 도달했는데 네. 이 3단에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될 때 초속 7.5km의 속도가 필요한데요. 예, 예. 그 속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궤도에 궁극적인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는데 일단 원인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산화제 탱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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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통 이 산화제 탱크 안에는 이 산화기를 연소기 쪽으로 공급해주는 이 고압의 헬륨가스 연료가 지금 나오네요. 네, 그렇죠. 네, 네. 네, 장착돼 있는데요. 이 연료가 이 비행 중에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이 산화제가 연소기 쪽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, 네.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이번 2차 발사 때는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이 고압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네, 이렇게 헬륨 탱크 하부 고정부를 보강하는 조치를 취했고요. 그리고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의 뚜껑을 강화하는 이런 기술적인 조치까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, 네. 아마 이번에는 좀 더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헬륨 탱크 지금 엇나간 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돼 있는 거. 요거를 그렇죠. 아주 꽉 조였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누설되지 않도록 아주 빈틈없이 다시 한번 메웠다고 합니다.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하니까 헬륨 탱크 이번엔 흔들지 말고 버텨줘야 돼. 자 그리고 지난 발사 때 네. 위성 모사체만 이제 탑재해서 띄웠었는데 이번에는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됐더라고요. 그렇죠, 제가 네.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. 검증 위성 분리 과정. 이거 네. 어떤 과정인 건가요? 일단 그 이번 2차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.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성능 검증 위성은 네. 이 누리호의 그 우주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이 분리 과정을 설명하게 드리면은 네. 일단 이 궤도상에서는 성능 그 검증 위성이 먼저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 모사체가 또 한 번 분리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네, 네. 일단 이 성능 검증 위성이 발사한 다음에 약 43분 후에 지상국이랑 이제 교신을 하면서 이제 위성이 제대로 안착했는지 네네.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게 되고 발사 4시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실제로 이 위성의 자세가 안정화됐는지 네.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위성 모사체하고 검증 위성하고 분리되면 위성 모사체만 남잖아요. 네네네. 그건 혹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일단 이 누리호의 목적이 네. 1.5톤급의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그 네. 발사체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무게를 맞춰서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모사체를 탑재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. 네, 이번 그 위성 모사체는 뭐 다른 과학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사체.
자체, 그렇죠. 이 하중을 견뎌서 밀어 올려서 맞습니다. 궤도까지 네.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.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문경수 탐험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 이번 목요일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, 날씨 말고 발사할 때 또 다른 변수가 뭡니까? 라고 제가 항우영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네. 맥스큐 지점까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왜 그런 거예요? 일단 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발사 후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. 예, 예. 네, 그리고 이 발사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 발사체가 받는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맥스큐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체가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구간인데요. 보통 발사한 다음에 45초에서 1분, 네,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누리호의 동체가 이 동체의 이 두껍기가 되게 얇다 보니까 네네. 만약에 이 맥스큐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 부서지거나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맥스큐 기점을 버텨냈다.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26 발사하고 나서 한 45초에서 1분 정도. 그렇죠, 네네. 그 구간에 이제 만약에 네, 잘 안 됐을 때 과거 여러 해외 네, 사례를 보면 맞습니다. 폭발하거나 그렇죠, 그죠? 네. 자세가 완전 흐트러져서 이렇게 그렇죠, 네. 내려간다거나. 네네. 그 저항과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구간이 가장 예민하다. 네네. 그 구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뭐 1단 분리부터 그렇죠. 좀 수월하게 네.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1차 발사 때와 다르게 2차 발사 때 이번에 네. 성공했어. 네. 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뭔가요? 네, 기준은 일단 이 누리호가 네. 고도 700km에서 이 궤도 속도 7.5km를 유지한 다음에 이 그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한다. 잘 분리한다. 네, 거기까지가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1단 분리, 페어링, 덮개 네. 분리, 2단 분리, 그렇죠. 3단 올라가서 이번엔 그 검증 위성과 모사체가 그렇죠. 잘 떨어져 나갔다. 그렇죠. 그 정도만 되면 네, 거의 90%. 그렇죠. 성능 검증 위성만 분리가 돼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그랬어요. 실패가 아니다. 맞습니다. 시험 발사기 때문에 네.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는 거지 뭐 못 올라가서 실패 전혀 아니라는 거. 네,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만약에 발사 성공했다. 네, 막 우리 항우영 관계자부터 나로 우주센터에 정말 환호가 있을 그렇죠. 텐데 네. 어떤 의미를 국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? 네. 이번에 만약에 성공한다면. 네, 사실 그 가장 큰 의미는 위성 자력 발사가 가능해졌다. 네, 이거로 볼 수 있는데요. 네네.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발사체 기술은 기술 이전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죠. 뭐 금지되고요. 국가 기밀이고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독자 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페이스 새로운 우주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. 뭐 보안의 이슈도 있고 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.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그 민간 우주 산업이 시작되게 되면 이 소형 위성에 대한 발사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요. 그래서 우리가 독자 이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1차 시험 발사를 했었고 이제 네. 2차가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2차에 성공을 하게 되면 3차 발사 때 목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그렇죠. 있다. 맞습니다. 물론 네. 추가적인 안정성 테스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. 2차 성공 여러분들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좀 한 계단, 두 계단 혹은 세 그렇죠. 계단 맞습니다.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네. 의미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내일 누리호 오늘은 하룻밤 더 자고 내일은 아침 일찍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모레도 그때 1차 때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. 어떤 태클도 없이 정말 날씨도 쾌청했고 그렇죠. 시간만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. 시간만 조금 네네. 지났지 괜찮았단 말이에요. 이번에도 그 정도 모레까지 좀 도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자, 과학탐험과 문경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